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열대의학교실의 김주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빈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모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모기는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곤충이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것 같아서 지금 표지에 가지고 온 것은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입니다. 그래서 장구벌레들은 이제 물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꼬랑지 부분을 이게 물 안에 들어있는 장구벌레거든요. 그래서 이 꽁지 부분을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는 정말 극지방을 제외한 어디서든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응력이 되게 높은 곤충이고요. 생활사가 짧은데 이 얘기는 알에서 깨어나서 성충이 되고 그 성충이 다시 알을 낳고 하는 그 사이클이 되게 짧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암컷 모기만 산란을 위해서 그러니까 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들을 얻기 위해서 흡혈을 하고요. 수컷은 사람에게 혹은 동물들에게 관심이 없고 대부분 식물의 꼴이나 수액 등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빤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먹이 선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새를 좋아하는 모기도 있고, 그다음에 돼지나 소처럼 큰 동물을 좋아하는 모기도 있고, 그리고 개구리 같은 개구리나 뱀이나 파충류, 양서류를 좋아하는 모기도 있고, 심지어는 지렁이를 특이하게 좋아하는 모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이 모기 중에서 좀 특이한 모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왕모기라고 하는 종류인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기고 얘가 왕모기 성충입니다. 굉장히 큰데 이 모기는 다행히 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암컷도 그렇고 수컷도 그렇고 둘 다 식물의 꼴이나 수액 등을 먹으면서 사는 착한 애들인데 얘네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이 진한 애가 왕모기의 유충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색깔이 연한 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들인데 그 모기들의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익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고 실제로 모기의 밀도를 조절하는데 저 왕모기의 유충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기의 입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서 제가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귀엽죠. 이 모기가 얼굴을 앞에서 정면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길게 털이 나 있는 게 더듬이 부분이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예상했다시피 모기의 입인데 모기의 입은 6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하나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6가닥이 들어있는데 이 6가닥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피부를 찢는 역할, 어떤 거는 혈관을 찾아가는 거, 어떤 거는 톱처럼 생겨서 써는 거, 그리고 어떤 거는 사람에게 항응고 물질이나 아니면은 이 가려움증 마취 역할을 하는 성분을 집어넣는 타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에 타액을 넣는 관도 있고 실제로 사람에게서 흡혈을 하는 그런 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것이 한꺼번에 모인 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보통 모기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익충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충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흡혈을 통해서 타액을 집어넣고 그 타액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단백질들에 의해서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낮에 되게 성가시게 하고 잘 때 귓가에서 잉잉거리고 물리면 가렵고 좀 가려운 게 계속 지속되면 짜증나고 긁으면 피도 나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모기를 다들 싫어하시는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흡혈을 할 때 병원체를 같이 사람한테 집어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기는 주요한 감염병의 매개체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잘 쓰는 통계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계인데 지금 여기에 2등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2등, 그 다음에 뱀이 죽이는 게 3등, 그 다음에 개가 죽이는 게 4등 이런 식인데 예상하셨다시피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은 모기입니다. 근데 이 모기가 죽이는 이유가 우리가 모기가 물려서 이제 가렵잖아요. 가려우면 가려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 가렵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모기가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이 하필이면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들이 많고 그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넘버 1으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종류 중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건 없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라리아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뇌염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뭐 댕기나 지카나 이런 다른 종류의 감염병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는 아니고 해외에서 감염이 되신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단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존재하는 이제 모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모기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00종 이상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종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신속하게 볼 수 있는 모기, 그리고 조금 의학적으로 중요한 모기 종류 3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집모기 종류입니다. 지금 얘는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흔히 보이는 종류인데,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뭐 하나를 퍼왔는데 되게 제게 마음속으로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짤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잘 때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쩝쩝대냐, 이렇게 귀에서 소리를 내니까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종류가 이제 집모기 종류입니다. 이제 밤에 흡혈을 하고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매개체로서 이제 해외에서는 웨스트나일열 같은 이런 감염병을 전파를 하는데, 다행히 국내에는 없고요. 근데 집에서 흔히 보이는 모기, 우리가 잘 때 왔다 갔다 하는 모기들은 빨간 집모기 혹은 지하 집모기 종류들이고, 또 이 집모기 종류 중에서 작은 빨간 집모기라는 종류가 국내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은 순모기인데요. 얘네들은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이게 남성분들 군대에서 많이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숲이나 산이나 뭐 이런 공원 같은 데서 낮에 특히 뭔가 까맣고 크고 그런 모기들이 공격적으로 사람을 따라오면서 흡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순모기고요. 많이들 이제 이런 특정 브랜드의 이런 슬리퍼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선이, 하얀색 선이 있다고 해서 삼디다스 모기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뭐 대부분의 그 순모기가 다 저런 줄무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가 저런 특정 브랜드의 슬리퍼와 비슷하게 생긴 까만색 모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아까 보신 집모기랑은 다르게 낮에 흡혈을 하는 종류들이고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엄청 많이 매개를 하는데, 특히 해외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뭐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이런 종류를 매개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흰줄 순모기, 금빛 순모기, 등줄 순모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얼룩날개 모기속인데요. 이건 이름에서 보시듯이 여기 모기를 보시면 이 날개에 대놓고 얼룩날개, 얼룩무늬가 있죠. 그래서 얼룩날개 모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이 모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말라리아를 매개를 하면서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공중보건에 엄청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위험한 열대열 말라리아는 자체적으로는 없고, 대신 3일열 말라리아, 예전에 우리가 학질리라고 불렀던 그런 종류의 병인데, 3일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종들이 존재를 하고, 주로 아직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제 작년만 해도 700건이 넘게 발병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주로 이제 그 휴전선 근처,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인천 이런 쪽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옆에 보이시는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있을 텐데요. 파란색 화살표 종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집모기나 아니면 순모기 종류가 벽에 앉았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잘 때 귀찮게 구는 모기가 벽에 앉아 있으면 그 모기는 벽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 모기가 앉아 있기는 있는데 뭔가 엉덩이를 되게 높게 들고 앉아 있죠. 이게 얼룩날개 모기 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기 종류는 잘 모르지만 벽에 붙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얘는 말라리아를 옮길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모기가 있는데, 주로 제가 모기 연구한다고 하면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모기에 어떻게 안 물릴 것인가, 그리고 모기가 있으면 어떻게 잘 죽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하면 모기를 잘 잡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저거는 제가 네이버 웹툰에서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집에서 모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감았는데 귀에서 앵앵 소리가 나면은 빠르게 일어나서 불을 딱 켜시고 벽에 붙어 있는 모기를 잡는다. 요거는 많이 아시는데 그럼 저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불을 켜고 벽 근처에서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기는 비행 능력이 굉장히 훌륭한 종이거든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호버링도 가능하고 움직이는 것도 되게 빠르고 방향 전환도 가능하고 되게 봤을 때 굉장히 하찮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비행 능력이 엄청 훌륭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단점이 지구력이 형편이 없고요. 시력이 좀 나빠서 우리가 모기가 날아다닐 때 갑자기 불을 켜면은 눈이 이렇게 화이트아웃이 옵니다. 모기가. 그래서 어딘가 근처에 있는 벽에 반드시 붙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워 있을 때 침대 근처에 있는 벽을 빠르게 찾으시는 것이 되게 찾을 확률이 높고요. 근데 모기가 있으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손뼉을 쳐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자모기채를 휘둘러서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모기가 여기 있으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종류의 자극을 훨씬 빨리 판별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피를 할 때도 이렇게 양쪽으로 회피를 하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위아래를 해서 잡거나 아니면 전자모기채를 위아래로 휘두르는 그런 방식이 조금 더 잡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힌트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모기는 사실 이제 생태계 내에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종인데 알을 물에다가 낳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이 있고 그다음에 물에서 장구벌레가 깨어나고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는데 사실은 이제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는 물을 제거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데를 없애고 그리고 만약에 장구벌레가 있는 데는 이 장구벌레가 어쨌든 성충이 되지 않으면 사람한테는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장을 저해하는 그런 종류의 물질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뭐 성충 방제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살충제나 아니면은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피제나 아니면 여기 트럭 같은 것도 보시다시피 보건소 등에서 이렇게 방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충을 죽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는 연구가 많이 돼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CO2 배출이 많은 사람이나 체온이 높은 사람 그리고 피부에서 특정 화학물질의 분비량이 많은 사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화학물질은 젖산이나 암모니아나 지방산 같은 건데 이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땀의 조성이 어떤지, 그리고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조성이 어떤지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기가 사람을 찾을 때 CO2를 인식을 하고 체온도 인식을 하고 화학물질도 인식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조성이 모기가 좋아하는데 이제 모기가 잘 찾기에 좋은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의 밝은 색 옷을 입은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더 잘 달라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또 혈액형에 따라서 모기에 잘 물리는 혈액형이 따로 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논문이 있기는 있거든요. O형이 제일 잘 물린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상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혈액형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CO2나 체온이나 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혈액형에 의한 그런 영향을 이렇게 다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밝은 옷을 입는다 이 정도고 자기가 뭐 특정 화학물질을 바꿀 수도 없고 혈액형을 바꿀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기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모기 굳이 진드기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모기 기피제라고 해서 파시는 거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진드기도 다 기피가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특히 요새 이제 휴가철이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데 해외여행 사용 시 권고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 없는 감염병에 걸려서 국내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출장 갔을 때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댕기열 감염 주의하고 모기 기피제 쓰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태국에 출장 갔을 때인데 이것도 공항에서 모기 안 물리게 기피제 쓰세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피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기피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량에 따라서 지속 시간이 이게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데 3-4시간마다 추가로 뿌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기피제들은 그냥 흔하게 뭐 약국에 가셔도 살 수 있고 마트에서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성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디트, 이카리딘, 피카리딘이랑 이카리딘은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IR3535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디서 뭐 마트에서 이렇게 모기 기피제를 사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성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디에틸 톨루아미드라는 식으로 써 있고, 그다음에 뭐 이카리딘 20%, 뭐 IR 3535, 뭐 12.5%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분명과 그 함량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정말 특별히 개발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기피제라는 거는 그냥 저 세 가지 성분이 정말 대표적으로 오래 사용된 성분들이고 대부분 저 셋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광고에 속지 마시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우리 거는 남들 거는 모기만 막는데 우리 거는 진드기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 뻥입니다. 전부 다 이제 막을 수 있는 성분이라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영유아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디트 종류가 좀 자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성분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저게 보통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형식 아니면은 이렇게 롤처럼 발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거나 편한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스프레이의 장점은 옷 같은 데도 편하게 뿌릴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제 단점은 차 안에서 뿌리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해서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DC에서 이제 미국 CDC에서 매개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을 추천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처럼 해외에 나가서 정말 위험한 모기들이 많은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20% 이상을 악착같이 찾아서 바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밖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그냥 뭐 10%, 7% 이렇게 그냥 파는 거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